안녕하세요. 차분한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채널 명월관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표의 가치, 지역 불균형입니다. 선거구 단위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헌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상이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들입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권이 선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표의 등가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표의 가치적 평등, 다시 말해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등한 것, 이것이 바로 표의 등가성입니다. 표의 등가성에서 이야기하는 표의 가치를 수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의 가치는 1 나누기 지역구 유권자 수입니다. 즉 하나의 지역구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 국회의원에 한 사람의 유권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표의 가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는 하나의 지역구가 있고 여기에 19만 3,088명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5.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값이 나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은 3개의 군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구를 이룹니다. 이 지역구에는 12만 4,718명의 유권자들이 있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8.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지역구의 표의 가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산시에는 약 5.1 정도의 표의 가치가 있고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은 약 8 정도의 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6배 정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유권자들은 오산시하고 비교해서 약 1.6배 정도의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표의 가치 분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공공데이터 포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 현황 정보입니다. 2016, 2020, 2024년 총선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24년 선거구들의 표의 가치 박스플롯을 보여줍니다. 박스플롯을 해석하기 전에 박스플롯이 무엇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스플롯은 이 선거구의 표의 가치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여기 아래쪽에 꼬리 부분이 가장 낮은 표의 가치부터 하위 25%까지의 분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25%에서 50%까지의 분포, 50%에서 75%까지의 분포, 그리고 75%에서 가장 높은 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주황색 선은 중위값입니다. 영어로는 미디안이라고 하고 이 중위값은 데이터 한 가운데 있는 값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선거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주황색 선에는 50번째 선거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플롯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스플롯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값은
4.2 정도가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값은 9 정도가 됩니다. 가장 낮은 표의 가치와 가장 높은 표의 가치는 2배가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위값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즉 9의 여기 중위값 위쪽이 3을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있고 중위값 아래쪽은 1.7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소수의 일부 지역들이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2016년, 2020년, 2024년 박스플롯이 있습니다. 2016년하고 2020년 박스플롯은 2024년 박스플롯하고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도 비슷하죠. 즉, 큰 격차가 있고 중위값이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 지역들이 큰 이득을 보고 있고 대다수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보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위값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것입니다. 일부 지역의 특권이 점점 커진다.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의 추세를 알아보려면은 진위계수 등이 좀 더 정확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나면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한계를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본 데이터에서 통영시 고성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총 지역구 243개 중에 24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4년 데이터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누락된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선거구의 표의 가치 박스플롯을 시도별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위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왼쪽에 가장 표의 가치가 높은 시도들이 있고 오른쪽에 가장 표의 가치가 낮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도별로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중위값이 약 7.3 정도,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값이 약 5 정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3등은 전북, 광주, 세종이고 하위 3등은 경기, 제주, 대전입니다. 2020년 시도별 표의 가치 박스플롯도 비슷한 모양을 보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고 세종, 광주, 전북이 높은 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제주, 경기, 인천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2016년도 비슷합니다. 광주, 전북, 울산이 이득을 보고 있고 경북, 인천, 대전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시도들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박스플롯들을 함께 고려를 해보면은 광주, 전북은 항상 상위 3등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위 3등은 계속 바뀌어가지고
항상 하위 3위 안에 들어가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꾸준히 상승을 보여줬고 세종시는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표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표의 가치가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북 시민의 한 표가 경기 시민의 한 표보다 40% 이상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평등권이 침해가 되고 특정 지역이 정치적으로 더 큰 우위를 보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공적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공적 자금이 몰릴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입법의 비효율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에 유리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의 왜곡을 짚고 넘어오겠습니다. 특정 지역이 과대표가 되어 있고 양당제, 다선 의원 주도로 공천이 진행되는 현재의 제도가 결합이 되면은 정치적 영향력이 집중이 되고 폐쇄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지역에서 3선, 4선, 5선 이런 식으로 다선 의원들이 나오고 이 다선 의원들이 당무를 좌지우지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표의 가치가 낮은 지역의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경기도일 겁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정치에서 계속해서 소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자료를 찾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